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다들 아시는 유명한 말이죠. 이 그레이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금과 은이 화폐로 쓰일 때 정부에서 화폐를 주조하는 차익을 얻습니다. 금 70원어치로 100원짜리 동전을 만들면 30원의 이익이 남죠. 이걸 시뇨리지라고 하는데 정부가 금과 은을 순도 100%로 만들어서 통용을 시키다가 돈이 더 필요합니다. 모든 국가는 돈이 모자랍니다. 특히 전쟁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모자라게 되죠. 전쟁이라든지 대규모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피아트 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금화나 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함량을 떨어뜨리는 거죠. 금의 함량을 100%에서 70% 그리고 구리를 섞습니다. 나중에는 더 떨어뜨리죠. 50%. 그럼 어떻게 되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100%짜리 금화와 금이 50%만 들어가 있는 금화를 알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0%가 들어간 금화는 안 쓰고 집에 다 갖다 둡니다. 그리고 50%가 들어간 그 돈만 시장에 갖다 쓰죠. 왜?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지만 금 100% 순도를 자랑하는 그 동전은 녹여서 금으로 팔면 가치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의 함량, 순도를 떨어뜨린 금화, 은의 순도를 떨어뜨린 은화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인플레이션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액면가는 똑같아요. 액면가는 1파운드 1파운드 똑같은데 하나는 금의 가격이 1파운드 어치로 만든 거고 하나는 0.5파운드 어치로 만든 금화입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1파운드 순도 100%짜리 1파운드 어치의 금이 들어간 금은 집에 갖다 쟁여두죠. 돌아다니는 돈은 결국 순도가 낮은 돈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양화가 사라져버립니다. 악화만 남는 거죠. 순도가 낮은 악화만 시장에 남고 좋은 돈, 양화는 전부 다 자기 집 금고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녹여서 금으로 다른 형태로 만들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이것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Bad money drives out good이라는 아주 유명한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26년에 또 악화가 있고 양화가 있습니다. 자, 악화는 뭐죠? 피아트 머니가 악화입니다. 양화는 뭐죠? 비트코인, 금, 또 핵심 지역의 부동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드머니,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드 에셋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돈의 형태가 아니니까 에셋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비트코인도 돈과 에셋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에셋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머니로 굿 에셋으로 바꾸는 작업이 부자들은 이미 다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정부가 발행하는 달러화 원화를 가지고 배드머니니까 굿머니, 굿 에셋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게 과거에는 부동산, 그리고 금, 이제 비트코인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시중에 돈은 계속해서 풀려납니다. 미국이 올해 엄청나게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양적 완화를 해서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풀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돈을 마구마구 풀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풀린 돈은 돈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달러화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하드머니와 하드에셋의 가격은 올라가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반영하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폐로 표시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악화를 양화로 바꾸는 움직임이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자들이 갖고 있는 악화를 비트코인이란 양화로 바꿔주기 위해서 ETF를 출시하는 거죠. 자, 금 충분치 않아. 부동산, 모빌리티가 너무 낮아. 황금성이 너무 낮아. 그러면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모빌리티가 탁월한 보관 비용이 들지 않는 비트코인이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양화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비트코인을 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의 법칙에 따르면 이 부자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양화를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굿머니, 굿에셋은 서울의 부동산, 그중에서도 강남의 부동산이었죠. 그중에서도 강남의 아파트가 한국을 대표하는 굿에셋, 굿머니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부자들도 비트코인이 강남 부동산보다 더 좋은 굿머니, 굿에셋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돈입니다.
당백전이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만들어낸 돈인데, 자, 1당 100이라 그래서 당 100입니다. 당 백전이니까 이거 하나면 상평통보 100개를 가져오면 이거 하나로 바꿔준다. 그래서 당 100인데 실제로 가격은 당 100으로 해놨지만 구리의 함량은 상평통보의 6배에서 8배에 불과했기 때문에 뻥튀기 된 돈이죠. 대표적인 악화입니다. 그래서 이 당백전이 시중에 유통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아차린 사람들은 야, 이 당백전이 상평통보 100개야라고 했지만 똑똑한 사람들부터 당백전을 상평통보로 바꿔갖고 아니면 다른 자산이 될 만한 무슨 옷감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이걸로 땅을 산다든지 이렇게 했겠죠. 당백전은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역사의 대표적인 악화죠. 이게 등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해야 되는데 경복궁이 짓다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국가 재정으로는 경복궁을 다시 지을 만한 돈이 없으니까 흥선대원군하고 고종이 이 당백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서 경복궁 건립비용으로 쓰려고 했죠. 자, 이거 하나면 상평통보 100개. 그러니까 텀싹도 이걸로 주고 자재도 이걸로 사고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말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주범이 당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시 백성들도 이제 이걸 당백전이 정부가 벌인 사기다. 이게 이제 피아트 머니 같은 거죠. 땅 돈으로 부리다가 이게 푼돈을 땡전 한 푼 없다, 유래가 됐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한국을 대표하는 악화는 이겁니다. 지금도 정부가 발행하는 돈이 원래 5만 원권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5만 원권이 언제 나왔죠? 한 2010년도쯤 나왔나요? 제가 나서 쭉 자라는 동안은 만 원권이 최고액 화폐였습니다. 정부가 당 5만 원을 만들어낸 거죠. 한 장으로 5장을 커버하는 5만 원짜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곧 10만 원짜리도 나오지 않겠어요? 당 10만 원. 한 장으로 만 원짜리 10장을 커버하는 돈이 나옵니다. 5만 원이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세뱃돈 만 원 주다가 2만 원 주다가 이제 5만 원 줘야 됩니다. 대학생들한테 1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때 당 100까지는 아니지만 갑자기 100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어내는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처럼 그런 돈을 만들어내는 나라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당 5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곧 당 10이 나올 차례입니다. 돈의 가치는 그럼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 인플레이션만큼 월급이 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 생활자들은 연 10%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족족 굿머니, 굿에셋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배드머니를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돈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는 거죠. 정부가 백성들의 돈을 빼앗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의 돈을 빼앗는 가장 좋은 손쉬운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의 가치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남 아파트하고 비트코인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굿 에셋, 굿 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강남 아파트보다 비트코인이 글로벌성으로 보나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황금성으로 보나 이동성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강남 아파트를 결국은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말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와 더불어서 금, 비트코인 이것이 한국인이 살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굿머니, 굿에셋인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저축을 하면 전세를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전세 살면 거지 됩니다. 비트코인 MBRB를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점점 성숙한 자산이 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반감기가 4차례 진행돼서 굉장히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10분에 1개의 블록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1개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3.125개의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이거를 1년 내내 채굴을 하면 16만 4천 개가 되는 거고 2028년 4월 11일부터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8만 2천 개가 되겠죠. 2032년에는 4만 1천 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되는 거의 4년마다, 4년이 조금 안 됩니다, 실제로는. 거의 4년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희소한 자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손바뀜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성숙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MBRB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 MBRB 차트입니다. 자, 위의 가격은 액추얼 프라이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인데 91,369달러입니다.
이게 지금 마켓 밸류이죠. 액추얼 프라이스고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56,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1.6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산 가격에서 현재 가격으로 다 팔면 1.62배의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어치 샀으면 16,200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1,960만 개, 2천만 개가 조금 안 되는데 이것이 사고팔고를 했던 가격의 평균이 56,000달러이고 지금 한 개의 시장 가격은 91,000달러입니다. 이 가격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시장은 성숙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영등포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2006년에 분양을 완료했는데 세대당 3억 원이었습니다. 평균. 자, 그런데 오늘 한 채가 드디어 팔렸습니다. 20억 원에 팔렸어요. 자, 이랬을 때 MB와 R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RB는 리얼라이즈드 밸류, MB는 마켓 밸류입니다. 자, 2026년 1월 8일에 마켓 밸류는 한 채가 20억 원에 팔렸는데 1,0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밸류는 순식간에 2조가 되는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전체의 마켓 밸류는 한 채에 20억 원 곱하기 1,000채 하면 2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000세대가 분양이 됐는데 20년 동안 단 한 명도 집을 팔지 않고 다 보유하고 있고 딱 한 세대만 오늘 팔렸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켓 밸류는 20억 원 곱하기 1,000채지만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999채는 3억 원에 샀고 20억 원만 한 채만 20억 원에 팔렸기 때문에 3,017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RB하고 MB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옆집이 20억 원에 팔렸으면 다 자기도 20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팔리지는 않았지만. 이럴 경우에 마켓 밸류를 2조 원으로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2006년 1월에 분양 완료 당시에 리얼라이즈드 밸류와 마켓 밸류를 보면 이때는 한 채당 3억이니까 리얼라이즈드 밸류도 3천억 원이고 마켓 밸류도 3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999채가 20년 동안 장기 보유했고 한 채가 이번에 팔려서 20억 원에 팔리면 마켓 밸류가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켓 밸류는 옆집이 15억 원에 팔리는 순간 전체 아파트 단지의 마켓 밸류가 떨어집니다. 만약에 한 채가 그 옆집에 있는 또 한 채가 10억 원에 팔렸다. 그럼 1조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리얼라이즈드 밸류를 계산해야 되는데 선세대 중에 거래 사례가 한 건, 두 건, 세 건밖에 없으면 리얼라이즈드 밸류하고 마켓 밸류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러면 거품이 끼어 있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RB와 MB가 똑같으면 이 사이에는 전혀 거품이 없죠. 산 가격이 시장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영등포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2006년에 분양한 게 있으면 그 뒤 손바꿈이 몇 차례 있었겠지만 아마 평균 매수가는 한 10억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2006년도 분양 당시에 사서 지금까지 한 번도 팔지 않은 사람은 3억 원에서 20억 원이 됐으니까 17억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15억 원에 산 사람은 20억 원이 됐으니까 5억밖에 못 벌었죠. 19억에 산 사람은 20억 됐으니까 1억 벌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다 합쳐서 평균을 낸 게 리얼라이즈드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사서 장기 보유했던 사람은 큰 돈을 벌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리얼라이즈드 밸류 중에는 비트코인 1달러에 산 사람도 있고 10달러에 산 사람도 있고 작년 10월에 12만 6천 달러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에서도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가격을 주고 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1달러, 10달러, 100달러 주고 산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은 그보다 높은 가격, 지금 현재의 액추얼 프라이스보다 높은 가격에 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매수 평균을 내보면 지금 5만 6천 달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액추얼 프라이스하고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의 갭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성숙한 시장이라는 뜻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액추얼 프라이스가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바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도 잘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왜? 내가 산 가격이 있는데 그 이하에서 팔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손해를 보면서 팔 사람은 돈이 급하지 않으면 안 판다는 거죠. 그 아파트를 자기가 15억 주고 샀는데 15억 이하로 팔겠습니까? 안 팔려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10,000까지 떨어진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수 평균가가 $56,000이고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는 데 드는 단가가 지금 $60,000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10,000까지 떨어지겠습니까? $10,000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비트코인을 전 세계가 배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고 국가든 기관이든 일반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전부 다 쓰레기 취급하고 다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10,000가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죠. 매수 평균가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가 $56,000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어쨌든 가까워집니다. 마켓 프라이스하고.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야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지금처럼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고 있으면 이건 좁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000 간다는 전망과 $190,000 간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기사죠. 비트코인은 $10,000가 간다는 것은 적어도 비트코인이 붕괴됐거나 세계 경제가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비트코인이 $10,000를 가겠습니까? 아까 삼성 레미안 아파트 예를 들었는데 이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3억에 샀어요. 지금 2억에 팔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분양받은 가격이 3억인데 3억에 별도로 팔질 않죠. 그리고 만약에 이 RB가 현재 시세가 20억 원 하는데 RB가 10억 원입니다. 사람들이 1000세대를 산 평균 가격이 10억 원이면 이 아파트가 10억 원 이하로 떨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 아파트에 무슨 엄청난 문제가 생겼거나, 그렇죠? 아니면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아파트가 10억 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리얼라이즈드 밸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리얼라이즈드 밸류 밑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진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단기였고 떨어지면 바로 올라갔습니다.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죽을 쏜다면 닿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56,000에서 6만 사이에서 닿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닿을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마켓 프라이스가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60,000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올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60,0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000, $20,000는 근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만약에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지출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돈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6개월 동안은 이 돈을 어디다가 투자할 데가 없다. 논리느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6개월 뒤에는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켓 프라이스가 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하고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 시점에는. 그렇지만 롱텀으로 4년, 10년을 볼 때는 계속해서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켓 프라이스는 보통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위에서 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는 거죠. 그래서 급전이라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꼭 써야 될 돈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비트코인에 접근하셔야 되고요. 나는 이 돈을 10년 동안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어. 이런 돈을 넣어두시면 무조건 굿머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배드머니를 굿머니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굿머니를 취득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굿머니, 배드머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부가 발행하는 피아트 머니 중에서도 상대적 굿머니와 상대적 배드머니가 있습니다. 자, 달러와 원화가 부딪히면 어떤 게 굿머니죠? 달러가 굿머니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낮고 국제적으로 더 많이 통용이 됩니다. 근데 원화하고 아르헨티나 페소하고 붙으면 어떤 게 굿머니입니까? 원화가 굿머니죠. 아르헨티나 페소는 1년에 인플레이션이 30%, 50% 발생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르헨티나 국민이면 페소로 월급을 주면 그 페소를 들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상대적 굿머니인 달러로 바꿔놓겠습니까? 당연히 법정 통화 사이에도 굿 베터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는 배드머니죠. 그 돈을 들고 있는 사람 바보입니다. 받자마자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물건을 사야 돼요. 가서 생필품을 사든가. 근데 달러도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배드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페소가 배드, 달러가 굿이면 비트코인이나 금은 베터죠. 베터. 혹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배드에서 굿에서 베터에서 베스트로 갈아타는 걸 잘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고 자기 돈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좀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은 패소를 받고 그 돈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 굿머니, 베터머니, 베스트머니 다 바꿔놓습니다.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도 우리도 비트코인 취급할래, 팔 거야 우리 고객들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원화를 들고 계시면 원화는 배드머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화를 어쨌든 굿머니, 굿에셋으로 바꿔놓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왜 굿머니고 베터머니가 되는지를 아셔야지 믿음을 갖고 사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올해 많이 오른다더라 해서 샀다가 10만 달러, 11만 달러, 12만 달러에 샀다가 8만 달러에 대해서 다 던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비트코인이 굿머니인지도 모르고 사신 거예요. 그냥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위험 상품을 사신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정말 굿머니고 굿에셋이고 계속해서 희소해지는 자산이고 공급량이 한정돼 있고 금보다 더 뛰어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잘 이해하고 또 피지컬 AI 시대, 웹3 시대 비트코인이 경제와 금융의 아주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신다면 이 굿머니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